지난 1995년 이후 30년간 지속되었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종식된다. 이제부터는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다는 말을 미국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 의미 앞으로의 방향성 제대로 짚어봐야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주말에 가장 주목하신 내용부터 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 WTO 체제, 예. 1995년 저도 뭐 협상에 제네바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사실 이것이 30년 만에 종식된다. 물론 미국의 선언으로 인해서 종식되는 건 아닙니다는 예. 트럼프 라운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WTO에서 트럼프 라운드로 된다면 뭐 다른 그 세세한 현안보다도 가장 큰 구조 변화 되겠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에도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증시 모습에서 또 투자 성과를 본다면 고용 통계 수정 전망, 그 대폭 하향 정정된 거 이걸 어떻게 읽으냐에 따라서 사실 지난주에 성과가 좌우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 침체 신호다. 그래서 8월에는 증시 조정장이 된다. 채권과 채권 관련 상품을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주식이 더 유망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지수의 이렇게 상승률을 봤습니다는 다우의 1.3% 올랐고 거기에 2배 해당되는 S&P가 2.4% 올랐고 다우의 3배 해당되는 만큼 나스닥 지수가 3.8% 올랐습니다.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만약에 고용 통계가 경기 침체다, 8월에 조정장이 온다, 채권 관련된 상품을 투자했다면 그만큼 손실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용 통계 하향 조정된 이후에 4.19%에서 아마 지난 주말에는 4.29%, 우리 서피디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0년물 금리가 4.2%까지 올라가서 사실 채권을 샀더라면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국채 입찰이 부절했다기 그렇습니다. 예. 이 채권을 볼 때는 항상 지금의 주식과 관련돼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책위원회에서 국제수급위원 입찰 관계에 어떻게 흥행이 되느냐 부진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 서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그 다음에 30년물이든 전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채권을 샀으면 큰 손실이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상호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각됩니다. 상호 협상이 관세가 8월 7일 날 해서 발효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부과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말에 이렇게 전 세계 신문을 도배를 쳤습니다는 트럼프 라운드가 시대가 전개된다. 예. 근데 실제로 트럼프 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입장대로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전개될 때에는 세계 경제 모습은 기존의 다자 체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전개될 때는 세계 증시는 사실상 이전의 다자간 체제에 비해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이런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부터 트럼프 라운드라는 단어가 이제 더 많이 회자가 되겠죠. 이것이 어떤 인터뷰 발언으로 잠깐 나온 게 아니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왔다. 이 점이 투자자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드는데요. 네, 그리어 USL 대표가 사실 다자간 협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로 한 예. 뉴욕타임스의 기고로 WTO제가 종식된다. 이거는 사실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입장을 보느냐에 네. 대해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새로운 용어로서 WTO가 가고 트럼프 라운드가 전개된다.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의미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라운드 시대가 됐다 하면 라운드도 또 다릅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자화자찬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미국의 부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쪽에
이렇게 트럼프 라운드라는 용어가 함께 이게 됐고, 그 다음에 경기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스카이로켓팅이, 그래서 경기와 증시는 오를 일만 남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라든가 증시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발언했던 사람이 이 그리어 USR 대표입니다.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됐다 하는데요. W 체제가 1990년 가테 8차 라운드에 의해서 이게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진다면 트럼프 라운드가 전개된다면 WTO 체제가 30년 만에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세계경제, 세계 구조 변화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 트럼프 라운드의 실체는 뭘까 예. 하는 측면에서는 원탁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합의됐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각종 그 현안이 있을 때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어떻게 조율의 키를 쥐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 뉴욕타임스의 기고의 내용을 우리가 원문을 볼 때에는 확인시킬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봇의 가장 중심축에서 보면은 미국인데 이것도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하려면 미국 국민들의 국익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갈등이 심하고 반트럼프 상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역시 미국이라는 명목을 썼습니다는 트럼프의 이렇게 트럼프가 조율한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계경제 질서의 마가 구상과는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트럼프 라운드가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잡음들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보호무역 정책,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라운드는 자유무역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라운드라고 붙이는 것은 USTR의 사실 그리어 대표가 통상의 과연 전문가일까? 또 세계 다자간 협정의 이렇게 원래 뜻은 무엇일까? 용어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에서 예.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가트 산하에서 8차례 걸쳐서 다자간 라운드가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몇 개만 시청자분과 같이 인식을 하고 오랫동안 다들 아실 것으로 봅니다는 오랫동안 트럼프에 묻혀있던 이런 라운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딜런 라운드, 케너디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시청자분이 가장 눈에 익은 건이 가트의 8차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1995년에 세계 무역 체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 체제에 의해서 가트에서 세계 무역 체제로 가고 여기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4R이 추진했던 겁니다. 4가지 R이 뭐냐 하면 하나는 테크놀로지 라운드, 기술 관련된 라운드, 그 다음에 블루 라운드, 노동과 관련된 라운드, 그리고 경쟁 정책과 관련된 라운드,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그린 라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가트 체제 8차에 걸쳐서는 각 국가에 놓여 있는 무역 장벽, 타리프 베리어를 무역 장벽 이것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WTO 체제에 대해서는 세계가 무역 장벽이 해소됐으니까 자 각국 내 내부적 문제, 이게 기술이든 노동이든 경쟁 정책이든 그다음에 환경이든 요 부분까지 통합시켜서 도하기위해서 전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 진짜 자유무역지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다자 협상에서 원탁을 취한다 하는 측면에서 라운드가 붙인 겁니다. 원탁을 취한다 해서 라운드가 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왜 원탁 회의를 취할까 하면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후임자가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오랜만에 라운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편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사실 직각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직각사각형. 그럼 직각사각형은 어느 위치에 앉으냐에 따라서 사실 참여자의 모양이 드러낼 수도 있고 모양이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앵커에서 방송을 잘하기 때문에 좌장이다. 근데 직각형에 친다. 가장 아부꾼들은 어디 앉으겠습니까? 꼭지점 옆에 앉지 않을까 옆에 싶은데요. 앉았어. 예. 바로 그 회장 옆에, 신앵커 옆에 앉겠죠. 그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자 우리가 신앵커가 회장이라면 저 신앵커에 잘 보기 위해서 가장 맞은편에 앉는데요. 이건 맞은편에 앉는 사람은 잘못 앉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비치면 자기의 속매음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또 사람이 가장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아무리 회장이라도 즉각적으로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마주보기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45도 각도에서 앉는 겁니다. 45도 각도. 이 연애할 사람이 때도 가장 45도가 좋다고 하긴 요 하거든요. 사람이 예. 가장 잘 이제 얘기가 부드럽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회장한테 신앵커한테 가장 좀 죄를 졌다 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맞은편에 그 회장 옆에 있는 아부꾼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가장 모서리에 앉은 사람. 보통 제가 선호하는 자리긴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 자장한테 잘 비치지 않습니다. 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느 위치에 앉느냐에 따라서 회원국,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운드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자장이 어디든 간에 똑같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자장이 어떤 위치에 앉는 간에 그래서 각국들의 이익을 고르게 반영한다. 고르게 반영하면 뭐냐? 그 회의에서 원탁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규범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겠죠. 각국들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이익이 반영되는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 반성을 거쳐서 가트 라운드 그다음에 국제 금융 질서에서는 IMF 체제가 나와서 인류 공용을 하자. 이제 더 이상 세계 대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근데 이걸 반성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무역상의 가트가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IMF와 월드뱅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세계 인류 공용을 발전을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원탁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어가 트럼프 라운드다 하면 이 라운드가 원탁 회의를 취했느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목적이 인류 공용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트럼프 라운드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이 그냥 받아 적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라운드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종전의 다자간 협상의 다자간 라운드에 비해서 상당 부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만 트럼프 라운드가 하지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트럼프 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트럼프 라운드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정교하지도 않고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몇 가지 점에서 제가 종전의 다자간 라운드와 트럼프 라운드의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한 같이 트럼프 라운드는 원탁회의 방식을 종전의 다자간 라운드의 원탁회의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A게임 방식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미국의 안도 제시하지 않고 한국의 안을 판단하는 겁니다. 일방적 방식이죠. 이게 라운드라고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라운드는 라운업 방식입니다. 자, 실무진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정상회의까지 해서 그것을 공동선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슨 이행력과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트럼프 라운드는 어떠냐 하면 탑다운 방식이에요. 트럼프만이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보더라도 배센트라든가 뭔가 실무진 협상이 이렇게 하지만 트럼프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협상 안에 봐서는 종전의 다자간 방식은 스텝 바이 스텝 방식입니다. 근데 스텝 바이 스텝 방식에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라운드는 패키지 방식이니까 가져와, 난도질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목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의 다자간 라운드는 인류 공용 목적입니다. 세계 경제 공동 발전입니다. 이건 뭐냐? 트럼프 라운드는 어떻게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입니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죠. 무슨 라운드입니까? 그래서 뉴욕 포스트 입장에서는 던너주의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던너주의라는 것은 멀러주의의 미국의 고립주의 방식과 그 다음에 던너 독트린의 미국의 확장적 주의. 미국의 이제 던너주의라는 것은 사실 그 폐쇄적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데 반해서 마가를 구상하려면 미국의 국익을 다른 국가에 확장시켜야 되죠. 확장. 그래서 아마 이게 라운드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체제 입장에서는 이 WTO 체제가 형성될 때는 그 협정이 모로코의 말라케시 협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말라케시 협정입니다. 근데 그리어가 스웨덴에서 EU와 협의를 끝냈다 해서 여기에 스웨덴 템버리에서 템버리 체제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좀 헷갈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정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EU와의 협상을 통해서 다자간 라운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종전의 다자간 협상은 인류 공용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이걸 균형했는데 사실은 트럼프 라운드는 중국의 패권 견제를 위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EU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있는 러시아와 이렇게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사회주가를 이렇게 해서 종전의 피봇이 유럽이라든가 일본과 한국과 대만 이 피봇에서 오히려 거꾸로 사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도 나오는 것도 이 트럼프 라운드가 종전의 다자간 라운드와 많이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를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관세 분야 말고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라운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전의 다자간 라운드에서 라운드 명령을 불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 의외로 트럼프 라운드라는 면제에서 공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의 짧은 기간에 성과도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무슨 성과냐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8월 7일 날 되기 때문에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트럼프 라운드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분야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내와 대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내 정책에서 이민 분야입니다. 불법 이민 지금도 추방하고 있습니다.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등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성과가 부진하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아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미국에 이제 비자를 받고 이렇게 가려면 미국에서 비자 노트가 좀 변경될 때는 영사관에 가거든요. 가장 무방비용 상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잡아가지고 입항시킵니다. 그게 이제 각 지역에 속쳐 있는 불법 이민을 찾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영사관에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빨리 진정될 거로 봅니다. 환경 분야는 뭐 그린 뉴딜도 폐지됐고 신파리 협상도 탈퇴가 됐죠. 이건 그렇습니다. 젠더 분야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강력한 정책 올바른 PC 이거 사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독트리나 이렇게 트럼프 독트리나 표현할 만큼 트럼프 라운드 관련해서 굉장히 미국 내 성과도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그린란드 뭐 아시겠습니다는 거의 덴마크와 손을 두는 이런 입장입니다. 바나마 운하 편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지금 70%가 중국에서 지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페르시아만을 아랍만으로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의외로 트럼프 라운드가 종전의 라운드 형태를 붙이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미국 내에 미국 밖의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도 많습니다는 이제 후임자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간을 좀 맞춰서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이거 WTO에서 트럼프 라운드로 하면 대원 과정에서 한 학기, 두 학기 정도는 강요할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이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 마가 구상과 연결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트럼프의 마가 구상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도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라운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를 트럼프 지배하에 된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마가 구상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가 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국가가 지역을 통합하고 세계를 통합할 때는 EU의 통합 과정을 벤치마크로 했다 하는데요. 유럽이 통합하는 국가가 1957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사실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고 하나의 유럽 구상을 했던 1905년에 했다면 결국 110년의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완성입니다. 그 과정은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회원그룹 확대, 엔라지먼트가 있었고 그것을 관계를 동떨시켜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유럽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 통합, 유로피언 마니터리 유니언, 유로피언 폴리티컬 유니언, 유로피언 소셜 유니언 해서 유럽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만 않다. 그런데 이거를 벤치마크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이런 마거성 어떨까? 똑같은 것 같아서 사실은 월드 마니터리 유니언 똑같죠? 월드 폴리티컬 유니언, 그다음 월드 소셜 유니언. 그러면 지금 미국이 51개 개조 합정지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여기 H자를 W자로 빼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월드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논리는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마가 구상이 과연 이렇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유럽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이 통합이 됐습니다는, 그래서 유럽 탄생됐습니다는 주권을 이렇게 포기하는 유로피언 폴리티컬 유니언에서 통합헌법에서 각국들의 주권까지 아이덴티티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막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라운드가 다른 국가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험난한 길이 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WTO 체제 종식 선언을 어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본다면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상 이 대목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은 각국들이 동의가 있어야죠. 예. 미국의 이익을 반영한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한국에 이렇게 그것이 각종 무역법이라든가 뭔가 해서 사실상은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결국 조공을 바치는 하나의 석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트럼프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석국이다, 우리가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한국을 비롯한 일본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전부 반대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런 그 트럼프 라운드가 이렇게 지금 그리어가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장대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도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는데 저항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트럼프 요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 자체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과 1월 20일 날 취임했던 트럼프가 지금 8월 달 들어서 트럼프 라운드가 얘기가 나올 만큼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내, 그다음에 미국 밖에서 트럼프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항 체제가 없었던 것도 큰 원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역사상 미국 내에서 저항 분위기가 없죠. 그래서 레드 스윕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미국 밖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신주권주의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저항할 수 있겠느냐? 뭐 WTO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IMF가 저항할 수 있겠느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규범이 정할 것이냐.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체제가 됐을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G0 체제가 도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제로 체제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종전에 G5, G7, G9, G2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그레이트라고 지난주에 이게 근데 그레이트라 하는데 그레이트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칠했던 그레이트는 잘못된 겁니다. 그룹 5, 그룹 7, 그룹 9, 그룹 20 이렇게 됐습니다. 그룹이랍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도 시청자 때 했을 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는 그래서 잘못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채권을 하는데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투자자에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게 그룹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룹의 그룹 체제가 약화된 것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노믹스가 이렇게 성과가 나고 트럼프 라운드가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저항감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가 200국 이상이 되면 이익이 골고루 반영해야 그 체제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정치 구사적 측면에서 주권은 가꾸는 국가가 200개 이상 되는데
그것을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미국의 국익을 강조한다. 이러면 뭐냐,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면 미국의 국익을 증대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열광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전체 이익을 반영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 라운드라는 것은 트럼프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트럼프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앞으로 4년이 못 나갔습니다는 트럼프에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설령 공화당의 다른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 라운드 트럼프 스탠다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WTO 체제 종식이라는 아젠다는 단순한 자금은 아닐 수 있다. 이 세계 교육 입장에서는 종전과 완전히 구별되는 뭔가를 적어도 대한민국도 대비하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정상회담이 25일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결과적으로 여기에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협상의 방식이라든가 또 궁극적으로 한미 공동 선언문의 형태가 있어 합의문 형태가 있다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라운드가 한국의 국익이라든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공동으로 된다면 사실 정상 간에 이렇게 해서 종전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는 사실 트럼프 라운드는 미국의 국익을 방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 증대 차원에서 사실 정상회담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종전과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증시 입장에서 한번 요걸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간 라운드 하면 종전의 자정은 제로 관세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 평평한 운동장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관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관세를 18.4%입니다. 이건 어떠냐? 1930 스무트 허리법에 예. 18.75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품목별 관세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라도 의약품 포함하면 이제 1933년의 내용보다 더 높습니다. 관세율이. 이걸 쫓아가겠습니까? 안 쫓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세를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레벨 프리 평평 운동장에 스파게티 볼 효과가 되거든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말씀이시고. 커지죠. 예. 그러면 이거 쫓아가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 다른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시간을 가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 증시적 측면 어떻게, 세계 웰퍼적 측면 얼마 어떻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모델 토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이랑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